크리스마스가 2주일 후로 다가와 학생들은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학교의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늘에 빛으로 가득 찬 그 모습. 마치 태양처럼 세계를 골고루 비춰주는 정겨운 마음이여. 오늘은 그립고도 황성스러운 경사스러운 요정여왕님의 탄생일. 때마침 궁중에서는 성대한 축하연이 베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안 돼. 왜 그러니? 어? 뭐가 잘못됐어? 베리야, 왜 그렇게 질질 끄니? 이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덫은 말이야, 루비한테 빌린 건데 나한테 너무 크지 뭐니? 걸을 때마다 헐렁헐렁해. 너 마치 할머니 요정 같구나. 아무쪼록 다시 젊어져서 날렵하게 날아보라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틸리. 나 때문에 무대가 엉망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인걸. 앤, 터신이 없으면 다이아나와 역을 바꾸는 게 어떠니? 주씨, 너도 그렇게 날렵하진 못하잖니.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앤. 좋은 생각이 있다. 올 리본이잖아? 그래. 이걸로 신을 발목에 동여매면 예쁜 샌들이 되잖아. 다이아나, 좋은 생각이야. 금방 벗겨질 거야. 발끝에 손수건을 끼워넣는 게 낫지. 그래, 그 생각도 좋구나. 두 가지 다 해보겠어. 하지만 손수건을 신발 속에 넣는 거 불가하다, 얘. 이 마당에 그게 문제겠니? 학예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난 행주가 들어간 수프라도 마시겠다. 벌써 5시가 다 됐어. 어머, 정말? 난 5시까지 돌아가겠다고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난 가야 되겠다. 그렇구나. 앤, 우리 그만 돌아간다. 어때? 보라고. 이번엔 잘 될 거야. 때마침 공중에서는 성대한 축하연이 베풀어지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그 리본 참 멋있다. 하지만 혼자서만 그걸 메고 있으면 웃을지 뭐니. 엉뚱한 일로 본의 아니게 소녀들을 엿보게 된 매주는 앤의 모습이 다른 소녀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앤이 다른 누구보다도 생기에 넘치는 크고 빛나는 눈을 가졌고 이목구비가 또렷하다는 건 명백히 했지만 매트의 마음을 어지럽힌 차이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또 보자.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 오라버니 돌아오셨어요? 아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좀 쉬고 있을 뿐이야. 신발을 한쪽만 벗은 채 말이죠. 신이라고. 이거 그렇구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음소리 연습이라나요? 늑대라도 저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서 달아나 버릴 거예요. 그랬구나. 그거였구먼 거야.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에?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매튜가 간신히 찾아낸 해답은 앤의 옷이 다른 소녀들과는 다르다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소매로구나. 유행이라는 것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매튜였지만 앤은 초록색 지붕집에 온 후로 언제나 장식이 없는 짙은 색깔로 똑같은 모양의 옷밖에 입지 않았다는 것. 다른 아이들처럼 소매가 불룩한 화사한 옷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저 오라버니, 오늘은 좀 이상하시군요. 글쎄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혼잣말을 하시질 않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좀 무슨 생각을 해본 거야. 난 먼저 자겠다. 그런데 어째서 마릴라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딱딱한 모양의 옷만 입히는 걸까? 물론 그것도 괜찮긴 하겠지. 뭐 마릴라가 잘못할 리는 없고 앤을 기르고 있는 것은 마릴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튿날 매튜는 마릴라의 눈을 피해서 카모티로 떠났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늘 입고 있는 것 같은 옷을 한 벌 앤한테 사주자.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다시 없는 좋은 선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매튜의 가슴은 두근두근하기까지 했습니다. 단골로 다니는 윌리엄 블레어의 가게를 그냥 지나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블레어 가게에서는 요즘 그들의 두 딸이 물건을 파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처럼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할 경우 여성을 상대하는 것이 매튜에겐 무리였던 것입니다. 샤뮤엘 로슨의 가게라면 샘 자신이나 아들이 상대를 해줄 테니까요. 매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샤뮤엘의 가게로 갔습니다. 어머나, 실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스버트 씨. 맞죠? 뭘 사러 오셨습니까? 불행하게도 매튜는 사뮤엘 로슨이 1년 전부터 아내의 조카를 점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무엇을 드릴까요? 글쎄요. 갈고리가 있을까요? 갈고리 말입니까? 이 계절에? 아니, 아마 한두 개는 남아있을 거예요. 2층 창고 속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마침 있군요, 커스버트 씨. 다
다행히 마침 한 개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글쎄요. 모처럼 왔으니 저걸 좀 사갈까요? 아니, 에? 저걸 좀 보여줬으면, 아니, 살까 하는데요. 조금만 샀으면 해서 말이에요. 무엇을? 아니, 마른 불씨앗을. 마른 풀씨앗? 어머, 놀리지 말아주세요, 커스버트 씨. 놀리다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뭐예요? 마른 풀씨앗은 봄이 아니면 취급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그 말이 옳아요. 아가씨 말대로예요. 커스버트 씨, 갈고리 값은요? 그리고 모자도요. 아이고, 실례를 했군요. 결국 날씨가 워낙 더워서 이거. 고맙습니다. 거스름돈 드리겠어요. 왜 그러세요? 글쎄요. 번거롭지가 않다면은 한 가지 저기 있는 저걸 좀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검정 설탕 말씀이군요. 그래요. 마침 지금은 저것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드릴까요? 20파운드만 주십시오. 왜 필요도 없는 갈고리와 검정 설탕을 사야 할 공경에 빠지게 됐을까? 매튜가 정신을 차린 것은 집으로 오는 길로 접어들어 절반 이상이나 마차를 달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단골이 아닌 가게에서 물건을 산 잘못을 범한 이상 당연한 벌이라고 만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어딜 다녀오셨어요? 어딜 가셨더랬어요? 글쎄 잠깐 카모티에. 이건 뭐예요? 아니 뭘 좀 사왔어. 도대체 뭘 사셨는데요? 검정 설탕을 조금. 검정 설탕이라고요? 게다가 이걸 조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일꾼에게 주는 죽을 쓸 때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밖에는 쓰질 않아요. 제리 부도우는 지금 없고요. 케이크는 벌써 옛날에다 만들어 놨어요. 어머, 거기다 이렇게 형편없는 거 좀 보세요. 촉감이 나쁘고 색깔도 찌들었어요. 윌리엄의 가게엔 이런 설탕을 갖다 놓지 않았을 텐데. 난 그래도 혹시 필요할 줄 알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저런 걸 난데없이. 앤에게 소매가 볼록한 옷을 사주려던 매튜의 계획은 그럭저럭 마릴라에겐 눈치채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아무래도 여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튜는 깨달았습니다. 에이버니 마을에서 매튜가 도움을 청할 만한 여성이 있다면 린두 부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튜한테서 얘기를 듣자 이 친절한 부인은 괴로워하는 남자의 손에서 무거운 짐을 선뜻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좋아요. 내가 책임지고 맡아드리기로 하겠어요. 아이고. 내일 당장 카모티에 가서 옷감을 골라올 텐데요. 뭐 특별히 주문할 거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부탁할 건 없다고요? 그럼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죠? 그래요. 네. 내 생각엔 앤한텐 진한 밤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윌리엄 블레어의 가게에 아름다운 무늬의 옷감이 있더군요. 만드는 것도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죠? 마릴라가 만들게 되면은 앤이 미리 알아차리게 돼서 모처럼의 즐거움에 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번거로울 건 없어요. 조카인 지니 갤리스의 몸에 맞추면 돼요. 키나 몸집이 아주 비슷하니까요. 괜찮겠죠?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가 다만이라뇨.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이 소매 모양이 요즘은 옛날과 다른 것 같던데 이를테면 어머나, 커스버트 씨가 옷의 유행에 흥미가 있을 줄이야. 아니 결국은 말이죠.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시지 마세요. 최신 유행으로 만들 테니까요. 소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부푼 소매 말씀이죠? 아이 예. 앤을 위해서 솜씨를 한번 자랑해 보겠어요. 사실 난 전부터 앤이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릴라는 수수한 구식 옷을 입히면은 앤이 겸손하고 얌전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자칫하면 오히려 성격이 삐뚤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리하여 매튜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저기 계시군. 커스버트 씨 다 됐어요. 어머, 린드 부인, 어쩐 일이에요? 오라버니가 앤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오라버니가요? 바느질을... 자, 아무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사실 여기엔 까닭이 있어요. 마릴라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전에 앤한테 들키고 만다고 하시면서요. 매티가 우리 집으로 부탁을 하러 오셨다고요. 이 2주일 동안 오라버니가 무슨 사정이 있다는 듯이 혼자서 희죽희죽 웃으시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오라버니가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애는 더 이상 옷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릴라. 지난 가을에도 아주 따뜻하고 실용적인 옷을 3벌이나 만들어줬거든요. 그 이상은 사치예요. 이런 소매에 든 천만으로도 옷 한 벌은 더 만들겠네. 이 부인 고맙습니다. 이 바느질 삭슬 오라버니, 네? 오라버니는 애내 허영심만 길러주고 계시잖아요. 그 아인 말이에요. 공작새처럼 거칠에만 좋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릴라, 지금 앤이 입고 있는 아무튼 그 애도 이제 만족할 거예요. 어쨌든 그 엉터리 같은 소매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로 줄곧 탐내고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긴 처음에 한 번 조른 후로 2번 다시 입밖에 내진 않았지만요. 그 볼록 소매라는 거 말이에요. 점점 크게 부풀어 올라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되어갈 뿐이잖아요. 요즘은 꼭 풍선같이 뭐예요. 내년부터는 그런 소매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몸을 비스듬히 하지 않으면 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아이고 참, 마릴라도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앤이 돌아왔어요, 마릴라. 그렇군요. 오라버니, 뭘 꾸물거리고 계세요? 모처럼의 즐거움을 헛되게 하시진 않겠지요? 그렇구먼. 자, 빨리요, 빨리.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니? 안녕하세요, 린다 아주머니. 이제 오니? 지금 여기 아저씨 안 계셨어요? 글쎄, 우리요, 학교에서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왔어요.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커스버트 집에서는 아무런 축하 행사도 없었지만 부엌엔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애는 언제나처럼 흥분하여 내일로 다가온 학예의 일을 열심히 얘기했고 마릴라는 입도 떼지 않고 전과 달리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옷을 전해줬을 때 앤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혼자 즐거워했고 내일에 대비해 앤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후에도 의자에서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좀 열고 환기를 시켜야겠어요. 눈이다. 눈이 와요? 결국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군요. 그렇겠구먼.
크리스마스다. 하계회. 하룻밤새에 초록색 지붕집의 주인은 아름다운 흰색의 은세계가 돼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머니.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너에게 어머 아저씨. 이걸 너한테 이걸 저한테. 이걸 너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아저씨. 아니 왜 그러니? 왜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게로구나. 그렇구먼.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이 소매 좀 보세요. 마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눈물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모처럼 아저씨가 해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건사해야지. 그리고 린드 아주머니께서 너한테 주라고 머리에 멜 리본을 주셨단다. 린드 아주머니께서요? 옷에 맞춰 밤색이군요. 아저씨, 이 옷 지금 입어봐도 돼요? 그거야 나도 네가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단다. 하늘에 오른 것 같다는 기분은 이런 걸 거예요. 아저씨,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앤, 그 전에 먼저 아침 식사부터 끝내는 게 좋지 않니? 차가 식어버릴 거야. 오라버니도 앉으시는 게 어때요? 그렇구만. 전 아침밥은 필요 없어요.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거려. 옷에 날개가 돋쳐서 달아나진 않는다. 이 소매에 손을 댔을 때 가슴이 설레던 것을 생각하면 아침 식사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것 같아요. 이 옷을 바라보면서 눈의 만족을 맛보기를 하겠어요. 눈의 만족도 좋겠지만 넌 오늘 학예회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먹어두지 않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절정해서 네가 자랑하는 그 신음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못하게 돼도 난 모르겠다. 소매가 볼록한 옷을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유행이 변했다면 틀림없이 단념하지 못했을 거예요. 볼록한 소매가 한물 가기 전에 입게 돼 정말 기뻐요. 린드 아주머니도 리본을 주시다니 참 친절하세요. 이럴 땐 항상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아이가 못 된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이제부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늘 결심을 하면서도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받게 되면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노력하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극적인 순간을 소매가 볼록한 옷으로 장식할 수 있게 되다니 꼭 훌륭하게 해보일 거예요. 게다가 마치 날 위해서 내려준 것 같은 저 눈.
다이아나다?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가 와요. 저런.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아나. 메리 크리스마스, 앤. 다이아나, 금년만큼 멋진 크리스마스는 없었어. 난 말이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뭘 것 같니? 아저씨가 말이야,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주셨지 뭐니? 그것도 이런 소매가 달린 옷이야. 이 이상 더 멋진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나도 말이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어? 자, 이 상자야. 조세필 할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이 들은 큰 상자가 왔어. 그런데 이건 네 거야. 주세핀 할머니께서 나한테 이거를? 그래, 어서 열어봐. 다이아나, 이건 너무너무 훌륭해. 난 틀림없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루비의 덧신을 빌리거나 발끝에 손수건을 채워놓을 필요가 없어졌잖니? 응? 다이아나, 네가 주세핀 할머니께. 앤, 네가 요정답게 할 수 있게 돼서 조시파이가 실망하겠는걸? 고맙다, 다이아나. 하지만 아직도 꿈만 같아. 다이아나, 날 좀 꼬집어 보겠니? 좋아, 괜찮겠지? 에이, 어떡하면 좋아? 왜 그러니? 조금 더 아프지 않은걸? 역시 꿈인가 봐. 아프지 않을 수밖에 꼬집는 채 했을 뿐이니까. 다이아나도 참. 아유, 어때요? 어울려요? 네, 아저씨. 그렇구나. 내가 보기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만서도. 전 이 옷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에 하계회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니야, 난 다만 야단났네. 다이아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서둘러야겠어요. 장식도 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돌아와서는 하계회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저씨를 위해 헛간에서 그 암송을 해드릴게요. 이 옷을 입고서요. 아니다, 나는 아주머니도 함께 들어주실 거예요? 안 됐지만 난 사양하기로 하겠다. 왜요? 머리가 아프세요? 아니야. 오늘 밤 하계회에서 네 신음소리를 실컷 듣게 될 테니까 말이다. 에? 아니, 얘 말이라야. 아니, 왜 그렇게 놀라는 거냐? 하지만 그렇게 하계회를 반대하셨잖아요. 틀림없이 아주머니도 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런. 교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하계회엔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아주머니. 자, 꿈을 대고 있다간 다이아나가 기다리게 돼요. 전 그렇지, 빨리 가야 해요. 아주머니, 하계회 시간은요? 6시잖아. 알고 있다. 나도 실은 염려 마세요, 아저씨. 무대에 올라가 만일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이 볼록한 소매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용기가 솟아나서 잘 해낼 거예요. 그럼 아저씨, 아주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가기로 하겠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버니? 나도 가겠다고 했어. 오라버니가요? 나도 꼭 갈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라버니가 학예회를 다 가시다니.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만서도. 그날 하루 종일 에이번리 국민학교의 학생들은 뜨거운 흥분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회당의 장식과 그리고 마지막 총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공회당은 이미 초만원을 이루었고 오후 6시 드디어 에이번리 국민학교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학예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두 달에 걸친 연습의 성과는 열매를 맺어 처음으로 시도한 학예회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었고 학생들의 열연은 마을 사람들이나 부근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아저씨. 앤, 나갈 차례야. 이 목숨은 시체인가? 눈은 있지만 보이질 않네. 불쌍하여라 숨쉬는 망령이여. 비극의 무대처럼 수치스럽게도 생명의 모습을 빌린 무덤 속의 주민. 거짓스러운 가장 속셈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객석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된 앤은 그 사람을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여 있는 목청을 다하여 열연했습니다. 저주스러운 나의 운명이여. 나에게는 무덤을 주시오. 어두운 응대 속에 그늘진 한 구석만 준대도 나는 이 뼈를 묻을 것이오. 이렇게 이곳에 몸을 쉬는 대신에. 앤의 그 슬픈 시낭송에 적지 않은 부인들이 손수건을 쥐쳤고 앤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공회당을 감싼 채 크리스마스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날 여러 그룹의 대학악이 공연됐지만 앤과 조시 파이라고 하는 전혀 요정답지 않은 요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요정의 여왕은 다른 것을 압도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찬 그 모습. 마치 태양처럼 세계를 골고루 비춰주는 정겨운 마음이여. 오늘은 그립고도 황성스러운 요정의 여왕님의 경사스러운 탄생일. 때마침 궁중에서는 성대한 축하연이 베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정의 여왕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빨리 아뢰도록 하오. 요즘 저희들 에이본리 마을에서는 칭찬의 박수와 폭소 속에서 앤들이 요정의 여왕을 마치고 퇴장을 하려고 했을 때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관중의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한 일이었지. 어머.
높은 곳에 논 쌓이고 깊은 골짜기여 안녕. 넓은 골짜기여 볼품없이 푸르른 골짜기여 안녕. 나무여 인기 없는 숲이여 안녕. 세찬 물결이여 물려올 소리여 안녕. 내 마음은 고원에 있고 이곳엔 없네. 내 마음은 고원에서 사슴을 쫓네. 들판에서 뛰노는 사슴을 쫓네. 사슴을 쫓아 어디로 가느냐? 내 마음 고원에 있네. 이리하여 에이본리 마을이 생긴 후 국민학생들이 개최한 크리스마스 학예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무언극을 끝으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정말 멋진 밤이었어. 정말 다들 참 잘했어. 10달러는 벌었을 거야. 그럼 교기를 사긴 충분하겠다. 그래. 엘러 목사님께서 우리들 일을 기사로 써서 샬로트시의 신문에 보내신대. 정말이니? 우리들의 이름이 신문에 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네 독창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어. 앙코를 받았을 땐 내 어깨가 으쓱했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건 내 소중한 마음의 친구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 네 신앙송 때도 떠나갈 듯한 박수가 나왔었는걸? 그땐 굉장히 흥분했었어. 어쩐지 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 뭐야? 내 신음소리 어땠니? 정말 완벽했어. 수론 내 할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던걸? 난 오늘의 감격을 한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길버트 브라이스도 굉장히 잘했는데 네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지 않아. 그것만은 말하지 말아줬다 해야 하나. 그날 밤 20년 만에 학예회 구경을 하고 온 마릴라와 매튜는 앤이 잠자리에 들고 난 후에도 얼마 동안 잠이 올 것 같질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애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어. 네, 그래요.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해요, 오라버니. 게다가 외모도 꽤 훌륭했지 않아요? 난 그 학예회의 계획에 별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밤은 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다만 본인한테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지만요. 그렇구먼. 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저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둬야 할 거다, 마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라버니? 그 아이한테 에이번리 학교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닐까 해서 하는 말이야.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 아이는 3월로 겨우 13살이 되는 거요. 하긴 오늘 밤에 보고 그 아이도 꽤 컸구나 하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요. 그렇지. 옷이 날개라더니 어쩌면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그래. 그래요. 그 아이는 이해도 빠르고요. 그러니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때가 되면 퀸 학원에 보내주는 걸 거예요. 퀸 학원. 그렇구먼 그래. 하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런 말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렇겠지만은 때때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이런 일은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 말이야. 그 애가 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군요. 그렇구먼.
크리스마스 학예회가 끝난 뒤 에이본리 어린이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애는 몇 주 동안을 흥분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여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날과 같은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구나. 마치 50년이 지난 옛일이나 되듯이 애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아마 곧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학예회는 일상생활을 따분하게 만들어버리지 뭐니. 아주머니가 학예회를 반대하신 건 그 때문이야. 아주머니는 상당히 분별 있는 분이셔. 분별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난 내 자신이 분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낭만적이질 못하거든. 린드 아주머니께선 내가 분별 있게 될 가망은 없다고 말하셨어.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이제 말이야, 나도 어른이 되면은 분별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건 그만큼 내가 지쳐있기 때문인지도 몰라. 어젯밤에는 꽤 오랫동안 잠이 오질 않았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학예회 일만 자꾸자꾸 생각했지 뭐야. 그러한 행사가 근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가 봐.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는 거는 아주 즐거운 일이야. 과연 그 학교회 이전의 평온한 나날들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될까? 앤이 다이아나에게 말했듯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본리 학교는 어느 사이엔가 옛날의 궤도로 올라가 일상적인 관심거리가 학생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학교에는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무대의 자리 순위를 두고 경쟁했던 커티 앤드류스와 에마 하이트는 지금은 같은 책상에 앉지 않게 됐고 3년이나 계속되어 오던 아름다운 우정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시 파이와 줄리아 벨은 석 달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 벨이 시를 낭송했을 때 절을 한 게 마치 머리를 흔들어대는 병아리 같았다고 조시 파이가 베시 라이트에게 말한 것을 베시가 줄리아한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런 집안의 아이들은 벨 집안의 아이들과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 벨 쪽에서는 스론들이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출연했다고 하고 스론 쪽에서는 벨들이 하찮은 역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대받아 욱박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차리 스론은 무티 스포전 맵버슨과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앤 셜리가 시낭송을 할 때 잘난 척했다고 무티 스포전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티 스포전의 누이 동생 에라메이는 겨울 내내 앤 셜리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제외하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은 왕국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의 나날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눈도 별로 오지 않는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앤과 다이아나는 거의 매일 자작나무길이나 사랑의 오솔길을 지나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3월 앤의 생일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두 소녀는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연신 주위의 눈길을 보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겨울숲을 거닐다라는 제목으로 글짓기 수기를 냈기 때문에 두 소녀는 사방을 잘 관찰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국이다. 무엇일까? 토끼구나. 응. 오래되지 않았어. 분명히 금방 지나갔을 거야. 다이아나, 난 오늘로 13살이 됐어. 어머, 미안해. 난 깜빡 잊고 있었잖아. 괜찮아. 그보다 말이야, 이제 2년만 지나면 어른이 되자니. 어른이 되면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기뻐. 하지만 내 자신이 이제 곧 어른이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 넌 13살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쩐지 인생이 훨씬 재밌게 돼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루비 길리스는 15살이 되면 즉시 사랑을 할 거랬어. 루비 길리스 머리엔 애인 생각밖에 없어. 그 애 말이야, 낙서에 자기 이름이 쓰였으면 노발대발하며 화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험담을 하는 게 되겠지? 앨런 부인은 남의 험담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험담이란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조시파의 얘기만 꺼냈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험담일 테니까 그 아이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 넌 알고 있었니? 가끔씩은 말을 하던걸. 어머, 글짓기 말인데 들과 숲에 대해서 과연 잘 쓰여질 것 같긴 해. 하지만 월요일에 낼 건 좀 어려워. 스테이시 선생님께서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는데 어머,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한텐 아무것도 아니겠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하지만 타고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마 넌 벌써 다 써놨겠지? 월요일 밤에 다 썼어. 제목은 질투심 많은 경쟁자 혹은 죽음도 끊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야. 진짜 소설 같다 얘. 근데 아주머니께 읽어드렸더니 시시한 얘기라고 하셨어. 하지만 아저씨께 들려드렸더니 잘 썼다고 하셨어. 매우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야. 난 내가 쓰면서도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서 울었어. 그건 말이지. 그건 코딜리어 몬트모런시와 제럴딘 세이모아라는 아름다운 두 처녀 얘기인데 둘 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서로 사랑했어. 코딜리어는 매력적으로 거무스름한 얼굴에 윤기 있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와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의 처녀고 제럴드는 기품 있게 피부가 희고 머리는 황금실 같아. 눈은 비로드 같은 보라색이야. 난 보라색 눈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 물론 나도 못 봤어. 다만 그렇게 상상해본 거야. 보통과 다른 걸 만들어보고 싶어서. 제랄딘의 볼은 마치 대리석처럼 눈부시게 맑고 투명해. 그래서 코딜리어와 제럴디는 어떻게 됐니? 언제까지 그곳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냐? 그러다 감기 든다. 안 되겠다. 다음 얘기는 내일 해줄게. 그럼 내일 만나. 잘 가. 안녕. 코딜리어와 제랄딘? 이렇게 해서 다이아나도 두 처녀의 운명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랄딘과 코딜리아는 둘 다 16살이 되어 아름다운 처녀가 됐어. 그때 버트럼 드베르가 이 마을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제랄딘과 사랑을 하게 돼. 제랄딘을 태운 마차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 버트럼은 제랄딘을 구해냈단다. 그리고 제랄딘을 가슴에 안은 채 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집에 데려다 줬어. 아무튼 마차는 엉망으로 부서지고 말았지. 결혼을 신청하는 장면을 생각해내는 게 아주 어려웠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루비 길리스한테 남자가 청혼하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어봤지.
어쨌든 결혼한 언니가 여럿이 있으니까 그애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길래. 루비는 멜컴 앤드류스가 언니 수잔한테 결혼을 신청할 때 회원관의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대. 멜컴은 수잔한테 아버지로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농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대. 그리고선 어때요, 수전? 올가을에 결혼하는 게 말이에요. 라고 말했대잖아. 그랬더니 수전이 아니, 난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 라나 뭐라나 하더니 그만 약혼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청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낭만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결국 말이지, 나 스스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아주 화려하고 시적으로 할까 해서 말이야. 버트럼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지. 루비 길리스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지만은 제랄든이 승낙할 때의 대사는 1페이지나 된단 말이야. 그 대사를 만드는데 애를 먹었어. 5번이나 고쳤었거든. 걸작이라고 해도 좋을 거야. 버트럼은 제랄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주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어. 아무튼 굉장한 부자니까.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의 앞길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단다. 코딜려도 남몰래 버트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랄든이 약혼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어. 특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봤을 때는 말이야. 제랄든에 대한 사랑이 무서운 미움으로 변해서 절대로 버트럼과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변함없이 제랄든과 다정한 친구인 척 한 거야.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세차게 소용돌이 치는 강물 위에 서 있었어. 그리고 단 둘뿐이라고 생각한 코델려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제랄든을 거꾸로 밀어뜨렸단다. 어때, 무섭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버트럼이 내 그대를 구하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랄딘! 하고 외치면서 즉시 물속에 뛰어들었어. 하지만 가엾게도 버트럼 자신은 헤엄을 치지 못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글쎄.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 두 사람의 시체가 강가로 밀려나왔지. 두 사람은 한 무덤에 묻히고 훌륭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어. 다야나, 이 얘기의 마무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 쪽이 훨씬 낭만적이지? 한편 코딜리아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저지른 죄의 대가로서 시적이라고 생각했거든. 정말 멋진 이야기다. 네 머릿속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꾸며졌다니 나로선 어림없는 일이야. 앤, 나도 너처럼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력을 기를 생각을 하면 돼. 그렇구나. 다야나,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둘이서 얘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써보는 거야. 네가 혼자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도와줄게. 상상력을 기른다는 건 중요한 거라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셨잖니? 이것이 얘기회가 생겨난 경위였습니다. 처음엔 다이아나와 앤 두 사람뿐이었으나 제인 앤드류스와 루비 길리스 외에도 한두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두 상상력을 기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끼워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비 길리스는 끼워주자고 열심히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얘기를 매주 한 가지씩 써야만 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주머니. 한 사람씩 자기가 쓴 것을 읽고 난 뒤에 다 같이 거기에 대해 토론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소중히 간직해뒀다가 자손들이 읽게 해줄 생각이에요. 모두 펜네임을 쓰고 있어요.
저는요, 로사먼드 몬트모르시라고 해요. 코딜리아 피체랄드가 아니고 아니에요. 로사먼드 몬트모르시예요. 다들 제법 잘 써요. 루비 길리스는 약간 감상적이에요. 얘기 속에 사랑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넣지 뭐예요? 제인 것은 그게 전혀 없어요. 낭독을 할 때 멋쩍어진다나요? 제인 것은 아주 건실해요. 그리고 다이아나의 얘기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인물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모르게 되면 그만 죽여버린다잖아요? 얘기의 소재는 보통 제가 모두에게 가르쳐줘요. 그 얘기를 쓴다나 뭐 어쩐다나 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쓸데없는 것만 잔뜩 머릿속에 채워놓고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희는요 어떤 얘기도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넣도록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빠짐없이 꼭 보상을 받고요. 죄인은 모두 그에 적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교훈이란 참 중요한 거예요. 앨런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쓴 얘기를 앨런 목사님과 부인께 읽어드렸어요. 두 분 다 교훈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뜻밖의 대목에서 소리를 내어 웃으셨어요. 저에게는 울어주는 편이 좋았을 텐데요. 제인과 루비는 슬픈 대목에 오면 대개 늘 울거든요. 다이아나는 조세핀 할머니께 편지로 우리 예기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들의 얘기를 몇 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잘된 건 4편을 깨끗이 써서 보냈어요. 조세핀 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읽은 적이 없다고 답장을 하셨어요. 전 조금 당황했어요. 보내드린 건 모두 다 슬픈 얘기로 거의 다 죽어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 마음에 들었다니 기뻐요. 우리 얘기회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앨런 부인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크면은 조금이라도 앨런 부인처럼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될 가망이 있을까요? 크게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 앨런 부인은 어렸을 때 너처럼 멍청하게 잊어버리기를 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요. 하지만 앨런 부인도 어렸을 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적엔 무척 장난꾸러기셨고 말썽을 부리셨다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전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다른 사람이 옛날엔 나쁜 아이로 장난꾸러기였다는 말을 듣고 용기가 생긴다는 건 나쁜 일일까요? 린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린다 아주머니는요, 아무리 어렸을 때 일이라 해도 나쁜 아이였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으신대요, 글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숙모님 댁 부엌에서 딸기 과자를 훔쳐먹은 일이 있다는 고백을 들은 후로는요, 다시는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없게 됐대요. 하지만요, 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건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난을 쳐서 후회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듣는다면은 그러한 아이라도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머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이다. 지금쯤은 설거지를 깨끗이 끝냈어야 할 때다 그거야. 정신없이 떠드느라고 평소보다 30분이 더 걸리는 것 같구나. 우선 할 일을 먼저 해야지. 얘기는 뒤로 미룰 줄을 알아야 한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 하순의 어느 오후, 마릴라는 부인 후원회에 나가고 앤이 혼자 부엌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트렁크를 든 행상인이 초록색 지붕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앤은 마릴라의 분부를 지켜 행상인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의 돌계단에서 상품을 구경했습니다. 미인들이 애용하는 수세미 미안수에 이건 파리 샹기레지의 마드모아질 미안수. 이 두 가지 다 좋은 상품이다. 왜 그러냐? 역시 전 구경하지 않을래요. 우리 아주머니께서 보시면 얼굴에다 온갖 것을 덕지덕지 발라 겉모양만을 꾸미려 두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겉을 꾸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얼굴을 주신 하나님도 조금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 너처럼 이렇게 훌륭한 집에 살고 있는 소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집 딸아이처럼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도 있으니 말이다. 어머, 아저씨 따님이 병들었나요? 불치의 병이란다. 돈만 있으면 살아날 길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벌이로서는 엄두도 못 내지. 아저씨, 구경 좀 하겠어요. 아, 그래. 화장품만이 아니란다. 봐라. 이런 건 어떻겠니? 아니면 이 물건이 좋을 거야. 뿌러찌에 머리꽂이, 빗과 솔, 그리고 지갑과 가방, 이 깜찍한 바늘꽂이도 있단다. 에? 이건 말이지. 이건 정말 효염 있는 머리 염색약이란다. 봐라, 여기 이렇게 씌어있지? 이걸 손에 묻혀 머리에 바르면 네 머리는 칠흑같이 까맣고 윤기나는 머리가 되는 게야. 정말요? 정말 칠흑같이 까맣고 윤기가 나나요? 그렇고 말고 요전에도 이걸로 홍당무 같은 머리를 가진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그래 요전에도 뉴브리지 따님이 이걸 쓴 뒤 몰라볼 정도의 검은 머리가 돼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손에 쥐고 잘 살펴봐라. 사용 방법도 자세히 쓰여 있어. 더구나 단돈 75센트란다. 어떠냐? 정말 싸잖니? 75센트? 왜 그러냐? 75센트는 너무 비싸다는 거니?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는 거요. 제 전 재산은 50센트밖에 없어요. 좋아. 너한테만 특별히 50센트에 주겠다. 정말이세요? 거저 주는 것과 같지만 할 수 없지 뭐. 그 대신 50센트에 샀다는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겐 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아저씨. 돈 갖고 나올게요. 잘 있거라. 듣자니까 그앤 이번엔 이야기회라는 걸 만들어서 뛰어다니고 있나 본데요. 학교의 열기가 이제 좀 식었나 했더니 벌써 다음 일을 벌릴 수선이로군요. 그거야 앤한테도 여러 가지 결점이 있긴 해요. 나도 그걸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요,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건 나 마릴라지 린드 부인 당신은 아니니까요. 앤의 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삼가해 주세요. 그래도 그앤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만 해도 앤이 있기 때문에 난로엔 장작불이 활활 탈 거고 따끈한 차를 준비해놓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당신처럼 냉기가 도는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저런 그래 알았어요. 내가 애네 일을 이러쿵저러쿵 한 건 잘못했지만은요. 하지만 마릴라 너무 흥분하면 두통에 좋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걱정을 끼쳐서. 하긴 의사에게 한번 가봐야 하겠어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둘 다 늙어가는 몸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도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은데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속들이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마릴라. 나 다녀왔다. 앤. 이런. 아유 머리. 앤이 돌아오거든 좀 꾸짖어야 되겠어요. 그 아이는 틀림없이 다이아나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지어낸다거니 대화의 연습을 한다거니 터무니없는 말이나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도대체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일은 당장 그 자리에서 시켜야 한다니까요. 그의 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간신히 한 가지 변덕스러운 일에서 빠져나왔나 싶으면 어느새 다른 변덕을 부리니까요. 이런. 그러고 보니 내가 아까 린드 부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군요. 린드 부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땐 그렇게 화를 냈으면서.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리 결점투성이라 해도 그 애가 시킨 일을 거역하거나 믿을 수 없는 아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요. 오후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라고 일러놨었거든요. 실망했어요. 그렇구먼. 난 잘 모르겠다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 몰라. 그 아이가 시킨 일을 안 했다는 건 확실히 알 때까지 말이야. 여긴 무슨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유라고요? 아니 집에 꼭 있으라고 일렀는데 그 아이는 없잖아요. 그것만은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오라버니가 그 아이 역성을 두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건 오라버니가 아니라 바로 저란 말이에요. 정말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오라버니 촛대 어딨는지 모르세요? 글쎄다. 거기 없으면 앤방에 있겠지 뭐. 아, 그렇군요. 어저녁에 공부하게 갖고 가라고 했으니까요. 응? 아니, 얘가 앤 아니냐? 너 자고 있었니?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아프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저쪽으로 가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어째서 말이냐? 이유를 말해봐라.
전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이제 누가 반에서 1등을 하건 또는 누가 글을 제일 잘 쓰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소한 일쯤은 아무래도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앤? 전 이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제 생애는 끝이 났어요. 제발 부탁이니 저쪽으로 가서요. 절 보지 말아주세요. 앤 셜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뭘 어쨌단 말이야? 응? 어서 냉큼 일어나 말을 해봐. 자, 지금 당장. 자, 어찌 됐다는 거야? 응? 아주머니, 제 머리를 좀 보세요. 아니, 앤, 네 머리가 왜 이 모양이냐? 초록색이잖니? 네, 초록색이에요. 전 빨간 머리만큼 싫은 색깔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록색 머리가 몇십 배나 더 싫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난 전혀 알 수가 없구나. 여긴 추워서 안 되겠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네가 한 일을 다 말해봐라. 그렇잖아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은 했지. 2달 이상이나 아무 일이 없었거든.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말이에요. 물을 들였어요. 뭐? 물을 들여? 아니, 머리 염색을 했다고? 앤셜리, 그런 짓을 하면 나쁘다는 걸 넌 몰랐니? 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만 없어진다면 좀 나쁜 일을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걸 보상하려고 다른 점에선 특별히 착한 아이가 될 작전이었어요. 만일 내가 머리 염색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색으로 물들일 게다. 초록색이라니 딱 질색이야. 아니, 초록색. 하지만 아주머니, 저도 초록색으로 물들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까만 아름다운 머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의심했어야 했죠?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야?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오후에 여기 온 행상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염색 물감을 샀어요. 앤, 그런 사람을 절대로 집안에 들여선 안 된다고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니? 집안엔 들이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앤은 낮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매튜는 나가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앤의 비극에 동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머리카락이 터무니없는 색깔로 물들여진 걸 알았을 때 전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부터 줄곧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좋지만 이왕 후회를 하려면 진심으로 후회하도록 해라. 허영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여하튼 네 머리를 깨끗이 잘 감아서 물이 빠지는지 어떤지 실험을 해보자꾸나. 물감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만은 그 행상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구나. 아주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은 일이나 다이아나를 취하게 만든 건 잊혀진다고 해도 이번 실패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젠 아무도 절 성실한 아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 남을 속이려 들면 스스로가 헝클어진 그물에 걸려든다. 이것은 시지만 제 처지가 꼭 그렇지 뭐예요? 게다가 조시파이가 얼마나 비웃을까요? 전 절대로 조시파이하고 얼굴을 맞댈 수 없어요.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절 거예요. 저런.
안녕, 앤. 그게 뭐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해. 다이아나, 어? 아니, 왜 그래? 조 시파이한테 이 비참한 꼴을 보이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이 눈으로 본 거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 너한테 맹세할게. 고마워, 다이아나. 넌 언제나 내 마음의 벗이야. 그날부터 앤은 집에 틀어박힌 채 배영심의 결과인 초록색 머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감았지만 물감이 빠질 낌새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릴라는 딱 잘라서 앤에게 말했습니다. 앤,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빠지지 않는 물감은 처음이야. 머리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잖니. 이제 다시는 거울을 안 볼 거야. 머리가 자랄 때까지. 아니야, 그래도 볼 거야. 그것이 나쁜 짓을 한 데 대한 속죄인걸. 언제나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얼마나 나 자신이 보기 흉한지를 확인할 거야. 상상으로 기분을 달래지도 말아야지. 다른 것은 어떻든 간에 머리카락으로 자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랬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빨강머리이면 틀림없지만 아무튼 길고 숱도 많은 데다가 게다가 곱슬거렸었거든. 안녕, 앤. 다이아나! 어? 아주 멋있다, 얘. 위로는 안 해도 돼. 내가 너한테 주려고 리본 갖고 왔어. 메어볼래? 리본? 검은 벨벳 리본이야. 자, 조세핀 할머니한테서 받은 거지만 나보다 네가 하는 게 훨씬 돋보일 거야. 자, 내가 매줄게. 옆에서 살짝 나비 매듭을 하면 되는 거야. 참 잘 어울린다. 가만히 있어. 내가 준비를 해왔어. 보기 좋지? 그런가? 그렇다니까. 샬로트 시의 최신 유행 머리 모양이라고 말하면 그런 줄로 알 거야. 앤이 다시 학교에 나간 그날 짧게 자른 머리 모양은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 한 사람 그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앤은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차없이 철저하게 잘라버린 마릴라의 솜씨와 그리고 초록색 머리의 비밀을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은 다이아나의 덕분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조시 파이만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앤, 네 머리가 최신 유행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로 봐도 허섭이 같구나. 조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속죄에 해당되니까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죠 뭐. 그거야 허수아비 같다는 말을 듣는 건 괴로워요. 하지만 그 정도의 험담으로 끝난 것은 정말 아주머니와 다이아나 덕분이에요. 전요, 이제부터 아름답게 될 생각을 하기보단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어요. 앨런 부인이나 스테이시 선생님처럼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 떠들었나요? 아주머니 두통에 해로울까요? 두통은 많이 나았다. 낮엔 몹시 아팠지만 네 수다는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지. 제가 차를 끓여올게요.